네, 뉴스토마토의 인기 코너죠. 시사쇼. 오늘도 두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은규 변호사님 잘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침에 막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지은재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진짜 맞을 뻔했어요. 예, 착하게 살자 오늘의 교훈이고요. 네, 민주당 소식부터 먼저 가볼게요. 아무래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제 당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철의 당대표의 공약이 사실 권리당원 1인 1투표제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견이라기보다는 이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내에서 1인 1표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일 보면서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당내에서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당무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좀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당내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든 그 걱정하는 목소리든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한 지도부 의원이 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의 본질은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정청래에 대한 찬반으로 당원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돌직구네요. 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당원 주권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당원들이 그동안에 당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좀 반길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한 가지 답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1인 1표제 하면 우리 당이 당원들이 다 주권을 갖게 될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걸 안 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의견만이 반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원들의 목소리만 담는다고 해서 전체 국민의 여론을 다 담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원들한테 어느 표의 가중치를 계속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다 하더라도 그럼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을 만들고 또 그리고 민주당이 완전한 전국 정당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 그럼 영남권에 있는 대의원들한테 일정하게 표의 가중치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고민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표를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저는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무조건 인기 영합적인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이 슈퍼대의원제를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현직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정하게 당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인기영합적으로 간다거나 이럴 때 제어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방안들을 다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전 갑자기 뭐 당원 여론 수렴한다고 해서 문자 돌았다는 얘기도 듣고 이거 어떻게 빌드업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덜렁 바로 투표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지? 왜 이런 방식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무조건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나 문제점 그거에 제대로 된 어떤 민주성을 만들 수 있는 여론 수렴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이 더
혼란이나 갈등 속으로 빠져든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에는 정천회 대표 아마 이거를 인식해서일까 이거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그 당대표부터도 추진을 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권리 당원만이 당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당원 또 대의원 또 뭐 의원들 이렇게 당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로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만이 당원 주권의 실현이다. 전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 정당의 문제라는 그 대의원 제도의 배경이 하나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될 때는 당원들에게 1인 1표제를 해도 그건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된다는 전제 위에. 근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11월 8일에 그 초선 의원들 강연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딴지일보라는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면서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민심과 당심이 같이 간다라고 전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1표제의 함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1인 1표제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가 우르르 표를 들고 와서 만들어낸 후보가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민주당은 안전한가? 민주당에서 20대 대선 때 경선 투표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이낙연 둘이 이제 그 두 후보가 결선 이제 그 경쟁을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니까 이재명 28.3%, 이낙연 62.3%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거인단을 그랬어. 모집했을 맞아, 때 맞아. 서울 3차 투표에서 완전히 이재명, 이낙연 뒤집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이런 1인 1표제로 아무나 1,000원만 내면 다 들어올 수 있게 열고 이걸 당원주권주의로 열린다면 또 한 명의 이낙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만들었고 또 민주당의 20대 경선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낙연 후보가 2.5배 차이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그럼 과연 이걸 당원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돌아오면 결국 전국 정당화라고 하는 그 중요한 대의와 또 1인 1표제를 열었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당원들 상대로 설득을 해야죠. 근데 설득이 아니라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얘기했던 건데 왜 지금 와서 또 반대를 해? 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전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엔 1인 1표제를 강행을 하니까 이 두 가지 당원 주권이다 아니면 이건 졸속 개혁이다 이제 비판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송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또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고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여당 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음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좀 감지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앙위를 일주일 동안 연기한 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럼 준비할 거냐.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 나갈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좀 시간상으로 보면 좀 짧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막 연내에 당원주권주의 실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내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간표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꼭 밀어붙일 사안인가.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제도 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이런 것들의 당원들의 광범위한 여론들을 수렴해가는 작업들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거든요. 이 책의 핵심이 뭐죠? 또 다른 트럼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트럼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공화당의 구조 자체가 바로 1인 1표였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대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오더라도 슈퍼대의원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은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처럼 1인 1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화당 당원들한테 바람물이 한번 확 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민주주의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얼마나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계속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저는 반청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딴지일보 얘기 그거 가지고 그 정청래 대표를 조금 편들었다 그래야 되나? 했다고 해서 막 또 비판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소신이 있는 평론가다. 지주 사안별로 있고 보시는 거죠. 사안별로 그러니까 지주 정청래 있고 대표가 강단 있고. 민주당이 중요한 거지 정청래 대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집권해서 국민들한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일단 성공해야 지금 더군다나 내란 직후에 지금 집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민주당이 성공을 해야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절차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으니 장단점도 보완해 나가는 방식들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걸 막 자기의 소신대로 막 밀어붙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사안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비춰볼 때 결국 네. 룰 세팅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보궐로 뽑힌 정청래 대표 임기를 생각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또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죠. 그러면 경선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정청래 대표가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나가는 선거인데 누가 봐도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게 인정되는 분위기도 하고 지난 박찬대 대표 그 후보와의 경선에서도 압도적으로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지를 받았고 대의원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과 지금 논리적인 반박들이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추진했다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어떠한 명분과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테니 한번 좀 믿어달라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8일에 그 장경태 의원하고 어떤 그 온라인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 1인 1표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도 열고 당원들과 대화도 열고 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갑자기 11월 8일쯤에 그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이다 이 얘기한 이후에 마치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내란 종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가지는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이 이 2인 1표제 누군가에게 유리하다라는 그 인식을 받고 있는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전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는 상당한 저는 반발이나 여러 가지 더 큰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1인 특히 1인 1표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 안에서도 특히 이현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거를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입당을 하셔서 이 맥락을 잘 모른다. 이런 당내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맞지 않죠. 그거는 이현주 의원이 그러면 최근에 입당한 사람을 왜 최고위원으로 뽑았어요? 아니 뭐 저처럼 당원 아닌 사람도 다 평가를 하고 하는데 크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 그냥 무시해버리겠어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현주 최고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의장도 후보도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도 했고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열어뒀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당원들한테 다 뽑으라고 하지 뭐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회의원은 왜 뽑았어요? 이런 또 반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식들을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반대였잖아요. 한번 뽑아놓고 나니까 당원들한테 당비도 받고 당원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하라고 해놓고 소속감도 못 느끼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뽑아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다 할 거야. 당원들은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단 뽑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당원들 부리듯이 당원들 권리당원 만들어서 내가 당대표 뽑으라고 하면 당원들이 와라라고 와가지고 우욱 하고 와서 다 뽑아주고 가면 그냥 끝.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원들의 직접 투표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방식들을 우리가 계속 선택해 왔고 그걸 확장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원들한테 다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린 간선제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직선제로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꼭 이거예요라고 할 수 없는 답을 갖다 놓고 이게 정답이에요라고 밀어붙이지 말아라. 최소한 그런 거에서 숙이나 토론들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민주당답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정해놓고 지금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앵커께서 소개해주신 그런 비판이 혹시 있다면 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냐면 아까 제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 음모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표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뭡니까? 기득권 깨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당원들에게 더 표를 나눠주자라고 기득권을 깨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럼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또 옹호하는 논리로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이 잣대를 쓰고 불리할 때는 저 잣대를 쓰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1,000원만 내도 다 들어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초반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갓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럼 또 의견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잘 모르니까 빠져 있어라 내지는 뭐 당에 대한 어떤 뭐 로열티 이런 것들이 뭐 약하다 이런 식의 비판으로 가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답을 정해놓으면 토론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정답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뭐가 옳고 무엇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민심과 당심의 일치를 통해 가지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지 어떤 특정인의 유불리를 가지고 어떤 식의 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1인 1표를 또 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완전히 지금 질서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정돈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인 1표제뿐만이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 강행을 천명한 게 있죠.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설치한다.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니까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놓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재판중지법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거 꺼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또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당정대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따가 저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당원 1인 1표제는 그럼 지금 순방 중에 추진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자꾸 논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장치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전제 위에 뭔가 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좀 더 당원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자꾸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에 의심을 받거나 자꾸 시끄러운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정치회 대표가 저는 연임 도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궐 대표이기 때문에 욕심 있어서 그걸 위해서 지금 달리는 거 아니야? 아니 사심이 껴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때 뭔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진짜 신뢰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어느 정도 돼줘야 잡음이 적은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구 밀어붙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사고 있다. 네. 저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애가 타거든요. 지금 영장 기각 나오는 거 보십시오. 결국 조의대 체제하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고 또 국회에서 다수 의석,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인 겁니다. 그 민주당의 리더는 지금 정청래 대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식의 나열식의 뭔가 이렇게 전선을 넓히는 방향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도 이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경선 때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내란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영장 기각 났을 때 또 영장 특별 그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박성재부터 줄줄이 기각 나니까 또 다시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고 나왔다가 철회되고 들고 나왔다가 철회되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는 거의 마지노선에 저는 왔다고 보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기현을 탄핵하고 조의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그게 어렵다라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자정하면 제일 좋죠. 그 1차적인 해결 방식인데 사법부가 자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의대 체제하에서는 할 가능성이 없고요. 조의대의 임기가 2027년 6월 달까지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사법부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직적 은폐를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다면 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 의지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지방선거 때문에 표 떨어질까봐 뭔가 정무적인 고려를 더 우선시하는 건가? 그러면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과 정의 실현보다도 오히려 더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더 앞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에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법부의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해결해내느냐 전 거기에 지금 모든 지혜를 다 쏟아 부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게요.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목표하는 바가 그 목표하는 바대로 꼭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세게 확 밀어붙여요. 그리고 저거 실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예를 들면 추석 전에 검찰개혁 다 완수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됐잖아. 아직. 그러면 개인적 질문이 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가면 왜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 겁니까? 순방을 많이 가서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산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절해야 되는데 연내에 다 실현해야 돼라고 하면 연내라고 하는 목표를 두는 순간부터 어떤 주변의 상황도 필요 없고 고려치 않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그러니까 의원이던 시절에는 가능해요. 그게 개별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앞에 선두에 서서 막 싸울 수 있어. 근데 당대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대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목표를 설정하기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
끝에 궁극적인 지점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당대표는 신중하게 앞에 목표들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목표를 얘기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목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니까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막 동조해서 가잖아요. 오히려 의원들은 여기 이 시점에는 아니야 조금만 참고 요거 일단 하고 그다음에 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저기다 갖다 놓고 목표를 제시하니까 막 달려가는데 그걸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목표를 제시한 거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에 오히려 자기가 거꾸로 하잖아. 지금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당원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거나 당내 분열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는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앞으로 민주당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고대를 하면서 우선 김용현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서 난리가 났다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법정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김용현 변호인단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막말 막장 드라마 막 찍고 있는데 이진관 판사가 열받은 것 같아요. 다시 재감치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열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적 표현보다는 네. 당연한 좀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법에 대한 도전이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켰다라면은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윤석열의 꿈을 공유하는 저 이하상 변호사나 저 권효현 변호사 같은 저 변호인단들은 재판정을 무대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사법부 법정 모욕죄에 해당할 만큼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감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을 거부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진관 재판장 입장에서는 더 특정해서 보낼 테니까 그럼 재감치해라라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리지 않으면은요 더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예를 들어 어떤 신호 위반을 하거나 어떤 법규를 어겼을 때 제재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럼 더 법을 어기겠죠. 그리고 더 담대한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처럼 재판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진관 재판장을 제외한 다른 재판장들은 너무나도 저런 이하상 변호사 같은 저런 만행에 대해서 내지는 재판이 아니라 깽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김용현 이제 변호인들이 재판부 화해하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조건은 보석. 이건 또 뭡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이 봐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네. 법조인이 봐도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아까 정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감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감치되지 않은 다음에 유튜브 가가지고 막 아멘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막 우리 영웅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다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김용현 변호인인데 김용현은 제가 볼 땐 더 하거든요. 윤석열이야 자기는 계몽령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김용현이 계몽령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김용현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너무 잘 아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정치투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정치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최선봉에 서서 자기가 이걸 뭔가 하고 있어. 내가 판사를 이겼어. 막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신승리군요. 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 법정에서만 나가면 막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도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법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지기현 판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재판하는 거 봐요. 무슨 뭐 농담 따먹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무슨 이런 내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고 엄정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소송지휘를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피고인들하고 자기가 막 하담을 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이 재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러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구인연장도 발부하지 않고 맞아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이러는 모습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지금 생각해도 되는 거고, 또 조금 영악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자기 재판이 아니라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거니까 난 뭐 괜찮아, 우리 재판에 불리하진 않아,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판사를 상대로 왜 싸웁니까? 아니 무슨 전쟁합니까 판사랑?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까 제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네. 결국 헌법과 싸웠잖아요. 그 졌으니까 지금 내란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변호인단도 왜 판사랑 싸우는지 이건 정말 내란성 DNA 말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판사랑 싸워서 이겼다? 그럼 본인들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법적 모욕죄로 이거는 처벌받아야 될 상황을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내란을 겪고 나서 친위 쿠데타다 보니까 합법적인 인사권도 허용했고 또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결사옹위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저런 이하상, 권우영 같은 저런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런 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는 이걸 타협하겠습니까? 토론해서 설득하겠습니까?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질서 수호 의지가 상당히 박약한 거고, 특히나 이 사법부는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아니 대법원장 이쯤 되면 본인이 입장을 내든지 사표 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법원 노조에서 꼴찌했더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가를 보니까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행정이 전혀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런 식의 만행까지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만연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전 엄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가 이미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독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건 불가피했고,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실패했더라도 우리 이런 정당한 목적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 법률적인 차원으로 어떤 의율하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당성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표정 봐봐요. 전혀 쫄지 않잖아. 그냥 늘 밝잖아요. 아니, 정강훈이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사람이 저런 데 나와서? 확신범. 자기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해도 나는 정당해, 나는 정의로워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이미 꽉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판사한테 양심이 있으면 뭐 느끼실 거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 계속하고 지금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정한 재판을 지금 촉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담한 게 어떤 뭐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아주 작은 사건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내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냐. 저는 오늘 이거를 단죄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들 내일 더 그럴 겁니다. 맞아요. 이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두 손 놓고 있고 사실은 이진관 재판장이 홀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면에서는 홀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법부가 좀 각성해야 될 지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세 지켜보고요. 김용현 변호인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사쇼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